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렉스턴 칸 쿨맨 시승 행사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KG 모빌리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인 티블리 신형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차보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렉스턴 라인업 디자인이 괜찮다는 평이 많잖아요. 실내도 바뀌었고 외관도 많이 예뻐졌는데 유일하게 휀더 디자인은 혹평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추돌 사고가 난차라는 댓글도 달리는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체 중볼리랑 대볼리를 탕생시킨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치 우리 역사에서 아프거나 억울한 내용을 듣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KG 모빌리티 디자인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요즘 KG 모빌리티 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댓글이나 여론 그리고 판매량 같은 걸 보면 한마디로 디자인이랑 가성비죠. 사실 처음에는 좀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쌍용차 시절부터 소비자들이 지프형 코란도 한마디로 SUV다운 SUV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뜻 못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가 한창 도심형 SUV가 활기치고 있을 때고 무엇보다 지프 형태의 SUV는 수요가 한정적일 거라는 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였습니다. 왜? 지프도 보면 그렇잖아요. 상징성은 랭글러가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판매량,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은 체로키나 레니게이드 같은 차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돈이 되는 차들로 돈을 벌면서 개발비를 확보하고 동시에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브랜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차도 유지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거죠. 이건 포르쉐를 봐도 마찬가지고 벤츠 AMG나 BMW M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용차 시절에 필요한 전략도 코란도는 상징적인 차, 한마디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로 남겨두고 티볼리나 렉스턴 그리고 미니밴 라인업 같은 걸 추가해서 돈이 되는 차도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미니밴 얘기는 단순히 최근부터 나왔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내용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이 당시 쌍용차 상황이 상장 폐지가 된다,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 때라 이미 이런 전략 수정 자체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던 상황에 KG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토레스가 성공을 했고 KR10이나 F100 같은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야 좀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시기도 잘 맞물렸죠. 현대차가 가격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도심형 SUV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지프 형태의 SUV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유니크해지고 그렇다고 완전 정통 SUV가 아니라 도심형 SUV면서 디자인이 정통형 SUV처럼 강인하게 나오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새로운 차들을 향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렉스턴이나 티블리 같은 기존 차종들한테는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렉스턴 라인업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실내 디자인이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관이나 실내에 대한 반응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승차감이나 그런 건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 영상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오늘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휀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차잖아요. 그러면 볼륨감 있게 디자인하는 게 시각적으로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움푹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가 작아 보이고 어딘가 찌그러져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실물로 보면 저는 잘 못 느끼겠던데 사진으로 보면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약간 슬픈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티볼리 시절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티볼리가 언제 나왔나요? 마인드라 산하에 있을 때 나왔죠. 마인드라 아래에 있을 때 나온 차면서 당시 성과와 반응은 어땠나요? 현대기아차가 소형 SUV를 판매하지 않을 때고 그 당시 트랙스나 QM3보다 가성비도 괜찮았기 때문에 판매량도 잘 나왔고 그 당시 쌍용차를 먹이 살리는 효자라는 수식어도 붙던 때입니다. 이걸 마인드라 입장에선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왜냐면 얘네는 국내 회사가 아니라 외국 자본 회사거든요. 외국 자본 회사는 자국 기업들처럼 지역 경제 발전이나 사회 환원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되면 해외에 있는 본사 직원들의 이익이 중요하지 해외 지사에 있는 지역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고요. GM이 한국에서 한창 철수설이 나올 때 그리고 다른 해외 지사에서 철수하던 것도 이런 취지였습니다. 마인드라 눈에는 티블리만 보이는 겁니다. 티블리가 나온 다음에 렉스턴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 원래 렉스턴은 전혀 이런 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차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디자인도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달랐냐면 헤드램프부터 EV9처럼 세로형 디자인으로 들어갔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는데 마인드라가 이 디자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현 편집장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마인드라 입장에서도 디자인이 훨씬 좋은 차가 잘 팔리는 걸 알 거고 잘 팔려야 본인들한테도 이익일 텐데 더 좋은 디자인 안이 있었는데 이걸 거부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그런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마인드라는 인도 회사입니다.
한국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도 시장만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인도랑 한국 시장에서 티볼리가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차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중국보다 심한 교통체계, 사실상 교통체계라는 게 없는 나라고 도로도 작고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작고 저렴할수록 좋다고요. 이러니까 마힌드라 입장에선 이미 판매량이 잘 나온 티볼리 디자인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차체도 작아야 인도 시장에서 유리하니까 차체 크기도 줄이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도 최대한 걷어내서 차를 작게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회사니까 쌍용차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렉스턴이 대볼리로 나오고 코란도가 중볼리로 나왔던 거죠. 이 당시 쌍용차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당시 경영진 판단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그대로 따랐죠. 두 번째는 결국 마힌드라의 수준 낮은 전략으로 쌍용차가 완전히 나락을 갔었다는 겁니다. 렉선이 몰락이 시작을 알렸고 쐐기를 박은 게 코란도라고 보는데 코란도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쌍용차 직원들도 티볼리랑 헷갈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출시 초기에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행사장에 코란도 앞머리를 잘라서 전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티볼리인지 코란도인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체성이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 현대차, 벤츠, BM 죄다 패밀리 룩이라면서 똑같은 디자인을 돌려 쓰는데 얘네는 욕 안 하면서 쌍용차만 중볼리 대볼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데 여기도 할 말이 많죠. 패밀리 룩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S클래스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다음에 C클래스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S클래스가 C클래스를 닮았네? 이게 아니라 C클래스가 S클래스를 닮았네? 이렇게 된다고요. 한창 벤츠 디자인이 좋다는 말이 나올 때 S클래스가 패밀리 룩이 시작이었고 BM은 3시리즈가 새로운 디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면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였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도 보면 스타리아에 처음으로 일자형 헤드램프가 적용되고 이게 그랜저에 적용되니까 스타리아를 유아 프레스로 누른 게 그랜저라는 소리를 듣고 벤츠도 EQ 라인업에 적용된 디자인이 S클래스에도 재해석되어서 적용됐단 말이죠. 순서가 바뀌면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시절 쌍용차 디자인도 렉선에 가장 먼저 적용됐다면 티볼리가 렉선을 닮은 게 되는 거라서 그나마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티볼리에 가장 먼저 적용된 디자인이 렉선하고 코란도에 적용됐잖아요. 이러니까 렉선하고 코란도가 티볼리를 닮은 차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인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KG그룹은 자국 기업입니다. 해외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틀이 한국 시장이라고요. 이러니까 KG 모빌리티가 되고 나서는 국내 시장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국내 기업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왜냐면 지금 KG 모빌리티가 의존할 수 있는 시장도 국내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규모로 따지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 다음이 한국 시장이고 GM은 미국이 1등이고 르노는 유럽이 1등입니다.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국내 시장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이 도태되는 순간 해외 진출은 꿈도 못 꾸고 회사 자체가 고꾸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던 걸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렉선 라인업에서 가장 심각했던 실내가 확 바뀌고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1,800만원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핸더 디자인이 찌그러져서 별로라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외국 자본 기업에서 국내 자본 기업으로 돌아왔다는 게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